아, 왜 이렇게 한다? 여보, 왜 그래요? 또 어깨가 아파요? 팔이 예전처럼 올라가지도 않고 통증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아이고, 아파라. 밤만 되면 더 쑤시는 것 같네. 반대로 좀 누워볼까? 아픈 쪽으로 누우니까 더 아프잖아. 잠도 제대로 못 자겠네. 선생님, 요즘 어깨가 너무 아파요. 팔을 조금만 들어도 잘 안 올라가고요. 밤에는 통증이 더 심해져서 잠도 설치고 있습니다. 어디 크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증상을 보니 50견으로 보입니다. 어깨 관절막이 굳으면서 통증과 함께 움직임이 제한되는 질환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병원을 늦게 오는 분이 많으십니다. 정확한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치료 진행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5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50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 50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성원섭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원섭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50견입니다. 50견 정말 많이 들어본 질환인데요. 그럼 네네. 50견이 혹시 어떤 질환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0견은 의학적으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고요. 네. 그 화면 그림과 같이 그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 있는데 그 네.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면서 통증과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팔을 들거나 뒤로 돌리는 동작에서 어려움이 많아지고 네. 심하면 머리 감기나 옷 입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50견이라는 이름 때문에 흔히 사람들이 50대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나이와 관계없이 생길 수 있고 특히 40대에서 60대 후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50대에 온다 해서 50견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40대부터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50견이 생기면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생기나요? 단순한 어깨 결림이나 근육통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대표 증상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뻐근하고 담에 걸린 것처럼 시작해서 네.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특히 밤에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움직이기 힘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줘도 잘 안 올라간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 근육통은 아파도 팔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 반면에 50견인 경우에는 관절이 굳어서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팔을 움직이기 힘들 때 쉽게 착각할 수 있는 질환이 회전근개 근육 파열, 힘줄 파열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럼 이 50견과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어떻게 다른가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실제로 외래에서도 가장 많이 혼동되는 이제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힘줄 파열입니다. 네. 둘 다 이제 어깨가 아프고 팔이 잘 안 올라가서 이제 증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원인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0견은 이제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이 굳는 병이고 네.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말 그대로 어깨를 움직여준 힘줄 자체가 찢어진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50견은 이제 움직이려고 해도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네.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이제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데 통증 때문에 또는 힘이 안 들어가서 팔을 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줬을 때는 올라가는데 네. 내가 팔을 들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보통 회전근개 힘줄 파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어깨 통증이 있다 해서 그것만으로 그래서 질환 구분은 어렵고 이제 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50견임을 진단받아야 된다고 네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사파에서처럼 이제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던가 네네. 팔을 올리는 일상 동작이 힘들다고 나왔는데요. 네네. 왜 이런 증상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 관절낭이 염증으로 붓고 두꺼워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밤에는 이제 주변이 조용해지고 움직임도 줄어들면서 통증을 더 잘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누워 있을 때 옆으로 누울 경우에는 특히 관절 안쪽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네. 통증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을 올리는 일상 동작이 힘들다는 거는 그 이유는 이제 어깨 관절이 단순히 아픈 게 아니고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굳어 있기 때문에 올리기 힘들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동작들이 머리 감기 네. 그리고 뭐 안전벨트 매기 그래서 높은 선반에서 이제 컵이나 물건을 꺼내는 동작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속옷을 이제 풀거나 잠글 때 네. 이런 이 동작들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네네.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네네. 오십견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어떤 원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나요? 오십견은 사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100% 다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위험 인자는 당뇨병입니다. 당뇨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당뇨 환자에서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오십견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네. 그 외에는 이제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그리고 유방암 수술 후 동측 어깨, 그리고 골절로 인해서 고정을 하거나 수술 후에 오랫동안 장시간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 이 오십견이 잘 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회전근개 힘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통증 때문에 팔을 잘 안 쓰게 되면서 네네. 2차적으로 오십견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보기보다는 역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와 오십견의 연관성은 사실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네. 참 시청자분들께서도 처음 아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십견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MRI를 찍어야 할까요? 일단 어깨 질환에서 MRI 촬영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이제 사실 오십견은 MRI를 포함한 영상 검사보다는 진찰이 더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직접 어깨를 만져보고 움직여봐서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가장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환자분이 직접 팔을 들기도 어려운데 의사가 들어줄 때도 잘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진찰 소견으로 오십견을 네.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을 해보긴 하는데 석회성 힘줄염이나 관절염 같은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촬영을 해보게 되고 이제 MRI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회전근 힘줄 파열 같은 경우는 MRI 찍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오십견과 혼동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는 또 찍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오십견 환자 같은 경우는 모든 환자가 MRI를 꼭 찍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오십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을 거다 네. 이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식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럼 사실일까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2, 3년 정도 지나면 오십견은 저절로 좋아진다고 알고 계시고 네. 치료를 아예 안 받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는 통증은 좋아질 수는 있긴 한데 네. 결국에는 운동 범위가 영구적으로 제한이 남게 되면서 결국에는 평생 불편함을 안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더 이 지속 기간도 오래 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나 석회성 힘줄염을 오십견으로 착각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이제 지켜보는 것보다는 그냥 조기에 좀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이걸 방치했다가는 평생 불편함이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오십견으로 진단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수술까지도 해야 될까요? 일단 대부분은 수술 없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치료의 핵심은 통증 조절과 운동 범위 회복인데요. 네. 네. 초기에는 이제 통증 조절을 위해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이후에는 운동 범위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단순히 주사만 이렇게 아플 때만 맞는 게 아니고 네. 이 움직임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해도 통증이 심하거나 이제 강직이 너무 심한 분들은 아주 드물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실제로는 대부분 비수술 치료로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수술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십견은 단순한 어깨 통증이 아니라 이제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네.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고만 계시다가 진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가 아프면서 팔이 안 올라가는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치료도 중요한데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 운동 범위 회복 통증 조절해주는 스트레칭을 네. 꾸준히 유지해 주시는 게 평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활기찬 클리닉 오늘 50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성원섭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